작은 걸음, 퇴근길의 가벼운 한숨, 그리고 그 사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구사이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워킹맘에 대한 비애인데요. 저는 싱글이고, 파투님은 결혼했고 하지만 아기가 없고. 아난다님은 결혼을 했고 아기도 있고. 아기가 몇 살이에요? 아기가 현재 2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기가 보통 아침에 몇 시에 깨요? 요즘은 8시 넘어서 깨야만 하는 상황이죠. 어린이집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아기도 깨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출근하기 전이 힘드세요? 아니면 퇴근 후에 육아하는 게 힘드세요? 등원은 남편이 시키고 있고 저는 퇴근 후에 엄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가 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퇴근을 한 게 실제로 퇴근을 한 게 아닌 거네요. 퇴근 후 육아 출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퇴근을 할 때 집 가기 싫다 이런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지금은 너무 보고 싶은 단계예요. 근데 어제 회식 끝나고 2차 가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쵸. 2차. 자유부인이라면? 코난이다. 갑자기 집에 가기 싫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후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오면 퇴근 후에 삶을 즐기려고 하죠. 좀 단편적일 수 있는데 회사가 힘드세요? 아니면 집이 힘드세요? 집에서 육아하는 게 집에서 육아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회사는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정해진 일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육아는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엄마랑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기랑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예요? 되게 오늘은 아기가 이렇게 나한테 달려와 줄까? 그래서 가끔 핸드폰 카메라 켜고 가요. 혹시라도 어떻게 얘가 반응할지. 그러면은 이게 순간순간은 얘가 성장을 했구나를 잘 못 느끼잖아요. 느껴요. 느껴요? 느껴져요? 느껴요. 확실히 느껴요. 매일 있어서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가끔 엄청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죠. 그래서 더더욱 그 매 순간이 되게 소중할 것 같아요. 엄청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야근하면은 좀 속상하시겠네요. 그쵸. 힘들죠. 아무래도 제가 같이 못 있어주는 것도 힘든데 내가 야근하면 누가 얘를 챙겨줘야 되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으니까. 그게 크겠네요, 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직장인이기도 하니까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집에서는 엄마로 이제 리셋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냥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빨리 떨쳐버리자. 지금 아기한테 제가 안 좋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기도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아우라랑 느낌을.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안 주려고 하죠. 애기가 근데 그러면은 눈치를 채요? 눈치채요. 이거 안 믿으시는데 모유수유 할 때 그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 엄청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애기 모유를 먹이는데 눈물이 막 나는데 애기가 놀래가지고 먹는 걸 멈추고 저를 막 계속 쳐다봤어요. 진짜로. 다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기는 그런 엄마의 변화에 예민하고 민감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기를 키운 지 엄청 긴 시간이 지난 건 아니다 보니 그걸 잘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하지만 나중에 아기가 뭐 사춘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온다든지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그 회사에서 겪었던 일들과 함께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영향이 갈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고. 아이든 회사든 어느 쪽으로든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엄마로서요. 애기한테 이런 거 못 해줘서 미안하다 하는 것도 좀 있었나요? 그런 게 많아요. 최근에는 등하원을 시켜야 되는데 등하원을 제가 못 시켜줄 때 그런 죄책감이 가장 들고 저희 0세반 아기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워킹맘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원을 하고 보통은 아기들이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좀 놀다 가거든요. 시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기를 봐주시면서 0세반 아이의 누구누구 엄마는 아기가 똘똘하더라. 엄마가
항상 키워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되게 빠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약간 충격 먹었거든요. 이거를 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의도가 없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받아들이니까 가뜩이나 죄책감이 큰데 그런 얘기까지. 그치. 그쵸.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죠. 근데 아기가 서운했던 적은 있어요? 애기는 근데 아직 표현을 못할 그런 시기라서 분명 서운은 할 거예요. 왜냐면 저번에 어린이집에서 다른 애기들이 갔는데 이제 저희 아기만 혼자 남아 있는데 울음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보면서 이렇게 울음을 삭혔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아 얘도 좀 알긴 아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근데 아기들은 그 말을 못하니까 보통 울잖아요. 우는 걸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도 있었나요? 눈치를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저 엄마 저거 애 안 본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순간은 아기도 사람인데 당연히 알겠죠. 좀 섭섭한 게 없지 않아 있겠죠. 아기가 그럼 아팠을 때 보통 유아원에서 이제 연락을 주잖아요. 유아원? 아,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아원 처음 뽕짝. 유학원이라는 게? 어린이집에서 네. 그 전화가 오잖아요. 아기가 뭐 열이 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보통 그럴 때는 근무하실 때잖아요. 그쵸. 약간 감정이 복잡 미묘하실 때인데 그때는 어때요? 그때 되게 그 엄마의 감정이랑 현실적인 감정이랑 직장인으로서의 감정이 완전 동시에 다발적으로 뇌를 때리는데 막 그러면 아기의 현재 상태는 열이 39도까지 되면 진짜 큰 열이거든요. 39도, 40도 그러면은 이제 발작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아기 못 데리러 가면은 누가 데리러 갈 수 있는 거지? 시어머니 할 수 있나? 남편은 할 수 있나?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지? 막 30분 단위로 아기 체크해달라고 어린이집에 또 연락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챔프라는 어린이 해열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투약 의뢰서라고 해가지고 이 약을 투약해 주세요라고 항상 의뢰서를 넣어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없으면은 내가 그 해열제를 좀 넣어둘 걸 그랬다 막 그러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죠. 킹맘으로 회사에 있다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속상하죠. 진짜 오만 가지 감정이 충돌하겠네요. 사무실에 이제 뭐 데스크탑 위에다가 편말 같은 걸 놔둬서 딱 올려놓으면은 나 지금 아기한테 무슨 일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악용하지 않을까요? 나 지금 꿀을 빨고 싶다 이러면 바로 올려놓고 이렇게 네, 악용할 것 같은데요. 저 악용하는 것보다 그러면 안 되죠. 상사분들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요? 들어요. 서로 그거 있으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업무 시간에 일을 안 한다? 라고 하는 나쁜 상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 충분히 급하고 바쁜 상황이니까 건드리지 마라라는 걸로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아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해야 돼. 나 지금 장염이니까 간다라든지. 좀 그렇긴 하다. 그런 거는 그럼 하지 마시고. 그런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갈 수도 없고. 좌불안석. 뭐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제일 좋죠. 옛날에 미생 보셨어요? 네. 아니요? 미생 안 봤어요? 네, 저는 안 봤어요. 미생에서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워킹맘으로 나오는 그 여성 과장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기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기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도 안 돼. 남편도 뭐 출장 갔나? 그래서 시어머니? 다 안 됐어요. 후배? 그래서 장그래를 보내요. 장그래가 아기를 데리러 갔다가 아기랑 놀아주고 유치원 선생님이랑 친해져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21세기? 그때 그 시절에는 그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갑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비현실적인 게 네. 어느 정도 큰 아이면은 그게 낯선 사람이 와도 네. 대응이 가능한데 저희 아이는 낯을 가리고 누가 오면 완전 울어 제껴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저는 더 못 맡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요? 미안한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아기를 다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맡기죠? 기저귀가 만약에 갈아야 돼. 그럼 기저귀 갈 수 있나? 그러니까 드라마라서 가능한 거였다. 부탁하는 입장도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 근데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일 때문에 아이한테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나요? 그쵸? 그게 등하원이에요. 아. 제가 등원을 하면은 더 기쁜 마음으로 애가 어린이집에 등원해서 선생님이랑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하원을 해도 사실 어린이집 간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학교잖아요. 돌봄 위주로 한다고 해도 어쨌든 학교라서 우리 학교 가기 다 싫어했잖아요. 그 전에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보낼까, 엄마가 보내면 좀 더 행복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원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앞에 있어. 그러면 하원도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 좋죠. 등하원. 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들에 제가 없을 때. 그러면 가끔 이제 휴가를 쓰시거나 등하원을 해줄 수 있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땐 제가 하죠. 그때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죠. 아기도 좋아하나요? 아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컨트롤을 좀 더 잘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아기를.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기 옷 입히는 데만 진짜 너무 고역이에요. 아기 옷을 안 입으려고 해가지고 막 아침마다 전쟁이래요. 저는 완전 쉽게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저한테는 좀 더 잘 오니까. 그럼 두 분은 좋은 엄마, 좋은 아빠라는 기준은 뭐 스스로 어떻게 두고 계신가요? 이런 거를 하는 게 좋은 엄마의 표본이야. 저는 평생 저희 어머니가 워킹맘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장모님, 저희 와이프의 어머니는 이제 전업맘이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니까 아무래도 엄마 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었고 그 대신 좀 더 독립심이 좀 많이 생겼달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직접 요리를 해서 먹었었거든요. 알아서 혼자 뚝딱뚝딱 하는 거를 좀 잘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 와이프를 보면은 전엄맘이 다 해주셨거든요. 뭐 음식이며 옷 빨래하고 다리고 뭐 완전 공부에 집중하면서 클 수 있었고 좀 제 생각엔 되게 기억에 남는 유년 시절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도 엄마랑 그 유대 관계가 굉장히 깊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단점들도 지금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있긴 있겠죠? 아니 근데 그게 남자잖아요. 네. 남자 입장에서 보는 거랑 또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긴 확실한 건 저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서 만약에 집에 가잖아요. 그럼 저는 핸드폰을 안 봐요. 안 보려고 노력하고 거의 안 봐요. 그리고 애기랑 놀아줄 때도 항상 눈을 마주치려고 해요. 거의 4시간 풀로 아기한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같이 못 있으니까 그 시간만은 굉장히 충실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되게 값진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네네. 집에서 저희 와이프랑 얘기를 나누는데 엄마가 워킹맘이냐 전업맘이냐 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작은 영향을 주는 것들이 축적돼서 그 아이가 생각하는 여성상이 어떤 것이냐를 확립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일하는 엄마를 봤기 때문에 여성이 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아실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는 거를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봐오긴 했지만 그게 약간 상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반면 저희 와이프는 그게 여성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워킹맘이냐 전업맘이냐 하는 게 뭐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됐든 아이한테 영향을 많이 줄 뿐 그 안에서 좋은 엄마가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엄마를 보면서 여성상을 느낀다고 했는데 내가 엄마가 일을 해서 나도 일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반대도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전업주부여서 나는 전업주부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돈을 버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생각 잣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를 보면서. 그리고 사회가 변했잖아요. 네, 사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두 분은 애기 훈육하는 거 있잖아요. 훈육을 언제쯤 시작해서 맞다 생각하세요? 애가 막 마트를 갔는데 엄청 떼를 써요. 막 진짜 자지러지게 울어. 이러면 훈육하실 거예요? 때린단 말이죠. 예, 예.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안 되는 건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호기심에 가까운 그런 때라서 이제 슬슬 이제 얘기하긴 하죠. 아기가 물건을 되게 바닥으로 많이 던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신기한 거예요. 이게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닥과의 거리라든지 뭐 이거 던지면 어떤 소리가 나는 거지? 반응을 궁금해하는. 네,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 때 훈육을 해봤자 아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막는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시기가 오죠. 이제 다른 애기 물건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막 때린다든지.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어린이집에 가서도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점점 계속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를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주고는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네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난 못하겠다. 훈육 얘기를 확장하자면 워킹맘 입장에서 훈육을 바라보면 아기한테 필요한 건 일관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워킹맘은 오전에는 아빠가 보고 오후에는 시어머니가 보고 저녁에 엄마를 엄마가 보는 입장인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많이 앞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다른 그 전업맘 혹은 딩크인 여성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점도 있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면 되는 거. 애기 엄마들은 이제 뭔가를 하나를 하려면은 막 다른 사람들이랑 일정 조율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돈을 쓸 때 막 망설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보다는 아기에게 이걸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죠. 그런 점들이 부럽죠. 근데 보통 얘기 많이 하시는 게 그런 부러움이 다 상쇄될 정도로 아기가 준 행복이 크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사실 그걸 못하는 것에 대한 허전함이나 아쉬움은 항상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의 커리어가 걱정되진 않으신가요? 당연히 걱정되죠. 커리어 걱정되고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할지도 걱정되고 제가 재밌어하는 회사 일이 이게 아직은 여기 주 업무가 아니라서 되게 안타까운데 다른 회사 가면은 더 즐겁고 재밌는 일을 이 주된 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으면은 나의 희생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야근을 더 해야 된다든지 출장을 더 자주 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막 엄청 고민이 돼요. 고민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고민의 결과로 뭔가 행동으로 옮기신 것도 있나요? 사소한 거라도? 행동으로 옮길까 말까 이제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엊그제 일어난 일인데 이사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막 나온 것들 얘기를 하다가 둘째도 낳고 막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길래
나는 계속 일할 건데? 계속 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일에 대한 중요도랑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된다면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둘 다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많다면 돈이 많겠죠? 그쵸. 아니면 애가 좀 희생이 되거나 그 역할을 왠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 남편은 좀 잘하는 분야와 앞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뚜렷한 반면에 저는 그 분야가 좀 뚜렷하지 않아요.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덜 벌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남편을 밀어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남편을 밀어준다는 혼자 가장이 된다는 거고 그럼 혼자 돈 벌기 힘들어 할 거고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되게 다가오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쉽게. 그러면 지금은 그 남편분이랑 아기는 같이 키우는 게 맞아요? 남편은 거의 주말에만 많이 같이 육아를 하고요. 주중에는 거의 8시 반에서 9시 반에 오니까 못 키워요, 같이. 그럼 약간 몇 대 몇인 거예요? 남편분이랑 그 육아 비율이? 굳이 수치로 말하자면 제가 7이고 남편이 3인 것 같아요. 꽤 큰 차이네요. 그쵸?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율이면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저녁 먹이고 목욕시키고 책 읽어주고 어린이집 가방 챙기고 준비물 있으면 준비물 챙기고 어린이집 옷 내일 입을 거 챙겨주고 근데 남편은 제가 그냥 이거를 미리 해놓으니까 안 하는 것도 있고 내가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 뭐 이거 해봤자 뭐겠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7대 3이라는 비율이 응. 이제 우리의 상황이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래 이만하면 어느 정도 균형점인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야 6대 4, 5대 5로 가야 돼 이거예요? 그게 비율로 나눈다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라서 비율로 나눈다기보다는 남편이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죠. 내가 할 줄 아는 걸 남편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가능성은 보이세요? 그런 가능성은 점점 보여요. 남자들이 대부분 부성애가 아기가 말하면서 생기거든요. 그리고 완전 신생아 때는 분유를 먹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남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케어했다 치면은 지금은 아기가 좀 말도 하고 걷고 뛰고 하니까 신체적인 놀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빠랑 더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워킹맘인데 엄마의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약간 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막 집안 치우는 거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 더 치우잖아요. 그쵸.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육아가. 내가 못 견디니까 빨리 치아를 닦아줘야 돼. 애기 입에 묻은 걸 닦아줘야 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육아 분담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보통은 엄마일 테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가 잘 자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이 베이스는 깔고 가는구나 생각해서 더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기가 없는 입장에서 언젠가 겪을 상황이라 걱정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는 아이에 대한 교육관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아이를 육아하는데 나는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돼. 네. 아니야 빵 먹어도 돼. 내가 뭐 어디 논문 찾아보니까 빵이 더 좋던데?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럼 둘이 의견이 충돌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험도 많이 있으신 꽤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셔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셔틀을. 그런데 애기가 옷을 막 안 입어. 그러면은 아빠가 버리고 간다. 빨리 지금 입을래 안 입을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나가는 척 하면 아기가 그새서야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육아에 진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게 또 납득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차피 등원을 못 시켜주는 입장이잖아요. 워킹맘이라서. 그럼 그건 고마운 거예요. 남편이 등원을 시켜주는 건 고마운 일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 힘들겠구나. 아침이 전쟁이겠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서로 배려하고 맞춰갈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 언젠가 난 절대 양보 못 하겠어 라는 그런 어떤 지점이 올까봐 걱정도 되거든요. 저는. 아, 그렇죠. 자식에 대한 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분담률이 완전 딱 5대5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상대방이 하는 걸 나도 할 줄 알아야지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최근엔 운동회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운동회에 대한 공지사항은 아빠도 볼 수 있고 엄마도 볼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근데 자꾸 아빠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 언제 끝나냐, 무슨 거를 하냐, 뭘 준비하면 되냐, 이 기타 등등이 다 적혀 있었는데 아 약간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네.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왜 내가 나만 체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얘기해 보셨어요? 안 했어요. 싸울까 봐. 어떻게 보면 이 5대5라는 게 완전 딱 일의 양을 나눠서 5대5라기보다는 육아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둘 다 맥스로 끌어올려서 완전한 팀플을 이루면 대충 5대5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전우애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좀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그 워킹맘을 보는 시선이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주변에서 그래도 엄마니까 그렇게 해야지 엄마니까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좀 어떠세요? 엄마니까 뭐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아빠가 모유를 줄 수는 없으니까 엄마에게 엄마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엄마한테만 좀 의지하는 역할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아빠도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약간 주위에서는 눈치 아닌 눈치를 좀 주기는 주는 거네요. 그렇죠. 시어머니도 엄마랑 있었으면 아기가 더 똘똘하게 컸을 텐데 라든지 엄마니까 더 준비물을 잘 챙길 거라든지 그럴 때 맞받아치신 경험도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할까 생각 중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엄마가 키워서 그런지 똘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저 이랬어요. 예전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아기가 제일 똘똘했어요. 그러니까 그 똘똘하다는 친구가 우리 어린이집에 아직 안 온 상태였어요. 근데 적응시키려고 어린이집 앞에 그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랑 저희 아기를 만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 아기가 우리 어린이집에 왔을 때 똘똘한지 안 똘똘한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죠. 워킹맘이어도 똘똘하게 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아난다님이 생각하시는 워킹맘의 롤모델 같은 게 있으세요? 육아에서는 모든 엄마들, 워킹맘들이 좀 존경스럽네요. 사회적으로 워킹맘을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잘 자리 잡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눈치를 안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들이 아직도 눈치를 봐야 된다는 점. 여자들도 물론 눈치를 봐야 되는데 남자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저희 회사에선 그랬어. 다른 남자들이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육아휴직을 육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직이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쉬어가는 그런 형태로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생각보다는 진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생각들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쓰는 문화나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다르게 말하면 가정 내에서도 워킹맘을 보는 시선이 아직은 많이 미비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육아휴직 쓰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나는 워킹맘인 내 부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육아휴직 쓸 거야. 그리고 내가 육아에 전념할 거야. 이러면 워킹맘을 좀 존중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육아는 내 와이프가 한다. 그래서 나는 육아휴직 쓰고 사업해서 빨리 성공해야지. 이 생각이다. 그럴 그러면 수도 사실 있겠네요. 워킹맘을 존중하는 거라기보단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워킹맘을 워킹이 아니라 그냥 맘으로 보는 거네요. 아난다님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워킹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아 진짜 슈퍼우먼.
모든 거 다 하는. 네, 지금 약간 그 바뀌고 있거든요. 남편도 육아에 동참을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는 인식도 많이 바뀌고 오히려 아빠를 좋아하는 아기도 많은데 제가 어린이집에 물어봤는데 아직 아기들은 엄마를 더 좋아한대요. 뭐 태생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빠를 좋아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진짜 잘 놀아주는 경우예요. 아빠가 연차를 쓰고서라도 애기랑 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빠들이 좀 많이 드물긴 하는데 덜어 있긴 하대요. 그 바뀌는 시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워킹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랑 엄마의 관계로 돌아와서 아이가 커서 지금을 떠올린다고 했을 때 어떤 엄마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저는 진짜 다 필요 없고 엄마는 나한테 사랑을 엄청 많이 준 엄마구나 이거면 됐어요. 만약에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가 이 팟캐스트를 지금 듣고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아기가 그 저의 모습을 잃어가는 나의 모습보다는 내가 삶의 활력을 되찾아서 행복한 모습을 아이한테 더 많이 보여줘야지 아기가 배울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부든 워킹맘이든 본인이 행복해야지 아기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모습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워킹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남자인 입장에서 워킹 데디의 가장 큰 고충은 뭐일 것 같으세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는 거 동시에 육아도 해야 되는 거 동시에 일도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똑같지 않나요? 워킹맘이랑? 똑같죠. 근데 이제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낮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네.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우리 애한테 좋은 거 사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무의식 속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는 일을 하는 것과 육아를 하는 것 사이에서 충돌하는 그 역할 때문에 힘든 반면 워킹 데디는 둘 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데서 느끼는 고뇌가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집합체 같네요. 되게 아기 있으면은 엄마가 감싸고 그 엄마까지 감싸는 게 약간 아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거네. 근데 안 그래도 되잖아요. 뭔가 그런 게 있나요, 파투님? 그 남자들의 있죠, 아무래도. 특성상? 네, 아무래도 있어요. 근데 파투님은 가장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가장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전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부담감을 많이 느끼면 아무래도 제가 뭔가 약간 혁신이랄까요? 새로운 시도를 더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제 회사 생활에 집중하게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나중은 결국 저희 아버지가 평생 한 기업에서만 일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그게 저는 뭐 그 덕분에 풍족하게 살기는 했지만 그게 너무 행복했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좀 가장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러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일하니까 너도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남편에게. 근데 그걸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나 봐요, 남자들은. 그쵸? 예. 아무래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회적으로도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생각인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안한다님이 아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너무 잘 느껴졌고 저도 뭐 남일 같지 않아서 되게 좀 뭐랄까 마음이 먹먹해지면서도 걱정도 좀 되고 나름대로 조언도 좀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저는 먼 미래이지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나나님이 워킹맘한테 전해줄 수 있는 말 따로 있을까요? 이거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모든 엄마들에게 화이팅 그리고 엄청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오늘 하루 조금은 가볍게 걸을 수 있길 바라며 위구사행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
together.